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대동맥이 하루아침에 꽉 막혀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끔찍한 시나리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 벌어질 전 지구적인 위기를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바닷길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막혀버린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닥칠까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바로 앞에 놓인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죠.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좁디 좁은 물길. 단순한 지리적 위치, 그 이상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뭐랄까 생명줄을 꽉 쥐고 있는 곳이죠. 근데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매일입니다, 매일. 이 좁은 곳을 통해서 지나가는 원유가 무려 2,100만 배럴이에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양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 있잖아요? 그 중에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바로 여기를 거쳐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석유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교역량의 4분의 1, 이것도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러니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대동맥이 꽉 막힌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유가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리는 거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걸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시나리오 2개가 나왔어요. 먼저 봉쇄가 좀 짧게 한 4월쯤 끝난다? 그래도 유가는 배럴당 160달러까지 치솟아요. 근데 만약 이게 더 길어져서 6월까지 간다?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유가가 무려 179달러, 거의 역대 최고치를 찍는다는 거죠. 왜냐?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전략 비축유마저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충격이 비교도 안 되게 커지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산수는 간단해요. 원래 하루에 2,100만 배럴이 지나다녔잖아요? 이게 막히면 사우디나 UAE가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돌릴 수 있는 양이 한 90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남는 게 얼마죠? 네, 하루에 거의 1,100만 배럴이 시장에서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러니 가격이 안 뛸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게 단순히 기름값 오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에너지 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큰 재앙, 바로 식량 위기를 불러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목 메커니즘이라는 건데요. K세계경제연구소에서 경고하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에너지 공급망에 생긴 작은 병목 하나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지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냐면요. 자, 보세요. 첫 단계, 천연가스 공급이 딱 끊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이 가스를 원료로 쓰는 화학공장, 특히 비료 공장들이 올스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뻔하죠. 비료가 없으니까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리가 없고 결국 식량 생산량이 뚝 떨어지면서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결국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거예요. 고작 에너지 병목 하나가 전 세계의 밥상을 뒤엎는 거죠.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볼게요. 이 위기는 단순히 기름이나 밥상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계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핏줄, 그러니까 물류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져나갑니다. 이걸 복합 위기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PwC 보고서를 보면요. 첫째, 전쟁 위험 보험료가 그냥 미친 듯이 오릅니다. 둘째, 배들은 위험하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빙 돌아가야 해요.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더 들겠죠. 셋째, 은행들은 불안해서 돈 거래를 막아버립니다. 대금 결제가 막히는 거죠. 넷째, 환율은 또 어떻고요?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치솟으면 이건 수입하는 모든 물건값이 그냥 뻥튀기 되는 겁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 바로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2024년 홍해 사태요. 그때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배가 순식간에 58% 넘게 줄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는지 우리는 정말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류 대란이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치명타가 되냐면요. 바로 운전자본 문제 때문이에요. 운전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회사가 매일매일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현금, 그러니까 운영자금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혈액이죠. 근데 배송이 막 열흘씩 늦어진다? 그럼 팔아야 할 물건이 전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재고에 꽁꽁 묶여버리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기업들은 현금이 돌지 않아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가장 아파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에너지랑 화학산업. 뭐 말할 것도 없죠. 원재료 값이 폭등하니까 마진이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은 더 심각해요. 부품이 수만 가지인데 그중 딱 하나만 없어도 공장 전체가 멈춰서는 거 아시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 내고 항공 운송을 써야만 해요. 생산을 멈출 순 없으니까요. 중동에 프로젝트가 많은 건설업도 골치 아파지고요. 재밌는 건 해운업이나 조선업인데 단기적으로는 운임이 폭등하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배를 주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호황이죠. 자,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걸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세계 경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쩌다 한번 터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PwC 보고서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경제의 일부가 되어버린 뭐랄까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 뉴 노멀이 된 거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군사행동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연쇄적 사태를 촉발할 위험을 내포한다. 정말 그렇죠. 한번 시작에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과연 지금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이런 충격을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게 정말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